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소프트웨어와 문제 해결 심화 수업을 맡은 안계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3월 입학식을 하기 전인데도 특별학기 수업을 알아서 신청하시다니 정말 대단합니다. 이렇게 대학은 누가 대신 끌어주는 곳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움직인 만큼 길이 열리는 곳인데요. 여러분처럼 배우려는 마음으로 한 걸음 먼저 찾아가는 학생들은 앞으로 대학 생활에서도 분명 큰 성장을 이룰 것으로 제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여러분의 일상 속 작은 문제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으로 표현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를 차근차근 실습 중심으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하나씩 저랑 같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강의는 파이썬을 활용하여 문제 해결을 위한 컴퓨팅 사고를 학습하고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갖추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교양 과목 1학점짜리이고 성적은 시험 없이 전체 강의를 수강하고 과제물 1건 제출하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자, 여러분은 오늘 몇 번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을까요? 아침에 눈을 떠서 휴대폰 시계를 확인한 순간부터 버스 도착 시간을 보고 SNS를 확인하고 지금 강의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고 있으시죠? 우리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거의 모든 순간 뒤에는 소프트웨어가 문제를 해결해주는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프로그래밍을 배운다는 것은 코드 문법을 외우는 일이 아니라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능력, 즉 문제 해결력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곧 컴퓨팅 사고력이기도 합니다. 이 능력은 전공과 상관없이 어떤 분야에서든 큰 힘이 됩니다. 본 수업에서는 파이썬 기본 문법과 프로그래밍 작성 방법, 문제 해결 과정 등을 배우고 직접 컴퓨터를 이용한 실습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가장 먼저 본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 파이썬 프로그램 언어에 대한 소개와 개발 환경 설치하기, 그리고 설치한 개발 환경으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날의 컴퓨터는 어떤 존재일까요? 자, 컴퓨터는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입니다.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소프트웨어 때문에 컴퓨터는 다목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계산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계산기는 계산만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기능만 수행하죠. 여러분이 단순한 계산기를 구입했다가 대학에 와서 공학용 계산기가 필요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공학용 계산기를 새로 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내가 어떤 기능이 필요하면 그 필요한 기능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기만 하면 그때부터 컴퓨터는 새로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훨씬 더 유연한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땐 음악을 플레이해주는 소프트웨어를 플레이시킵니다. 나 게임을 해야 돼. 그러면 해당하는 게임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죠. 그것처럼 자,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파이썬을 배운대. 파이썬을 배워야겠어. 자, 이렇게 되면 컴퓨터에 파이썬 개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이제부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는 파이썬 개발 도구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매일 스마트폰에 새로운 어플을 깔아 스마트폰 기능을 확장해 왔기 때문에 이 개념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이미 훌륭한 소프트웨어 사용자입니다. 하지만 이젠 대학생이 되었으니 단순히 이것 좀 해결해줘. 무슨 프로그램 깔아야 돼. 뭐 이렇게 말하는 사용자가 아니라 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의 핵심에는 늘 소프트웨어 구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가의 마음으로 소프트웨어, 즉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프로그램이란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를 적어 놓은 문서. 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컴퓨터가 수행할 명령어를 적어 놓은 문서. 자, 결국은 작업 지시서입니다. 컴퓨터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을 내려야 되죠. 자, 그 명령어를 적어 놓은 작업 지시서. 이것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는 전자장치이기 때문에 전자회로를 구동시킬 수 있는 0, 그리고 1로 된 명령어를 이해합니다. 1000, 0010, 뭐 지금 다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명령어를 기계어라고 합니다. 컴퓨터는 그래서 기계어로 작성된 명령어, 이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연어를 이용합니다. 사람의 언어는 자연어이기 때문에 자연어로 명령을 내리면 컴퓨터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 사이의 언어는 서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언어의 중간 언어가 필요합니다. 자, 그 중간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죠. 자, 프로그래밍 언어란 사람과 번역기가 이해할 수 있는 약속된 형태의 언어입니다. 번역기는 결국 사람이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시켜 주는 것입니다. 약속된 형태의 언어. 자, 약속은 결국 규칙입니다. 이렇게 작성해야 돼. 문법 사항인 거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우리가 배운다는 건 문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작업을 프로그래밍 문법에 맞게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을 하면 번역기가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바꿔줘서 컴퓨터가 그 프로그램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프로그램이 담당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여러분이 사용해 본 언어는 뭐가 있을까요? 스크래치, 엔트리, 파이썬도 해봤고, C, 자바, 뭐 여러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자, 프로그래밍 언어를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번역하고 실행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컴파일 언어는 전체 코드를 전부 기계어로 번역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그래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 두고 필요할 때마다 실행 파일을 실행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마치 영어로 작성된 책을 통번역해서 번역서를 만드는 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한번 번역해 두면 읽고 싶을 때마다 그냥 책 꺼내서 읽어보면 되는 거죠. 자,
대부분의 언어들이 컴파일 언어입니다. 자, 반면 인터프린터 언어가 있습니다. 인터프린터 언어는 코드 한 줄씩 한 줄씩 기계어로 번역하고 번역과 동시에 실행까지 하는 방식입니다. 국제회의 같은 곳에서 통역사가 동시 통역하는 그런 형태와 같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파이썬은 바로 이 두 번째 인터프린터 언어 방식입니다. 한 줄씩 바로바로 실행하기 때문에 내가 작성한 코드의 실행 결과를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초보자가 배우기 쉬운 그런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스크래치를 했다면 그것도 역시 인터프린터 방식입니다. 자, 파이썬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 중에서도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위예요, 1위. 자, 그럼 우리가 1위니까 파이썬을 배우느냐? 그건 아닙니다. 인기가 있다 하더라도 나에게 적합한 언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파이썬은 배우기 쉽기 때문에 그리고 무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선택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이 언어들은 각 언어마다 저마다의 특징이 있고 저마다 자신의 분야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 나중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공 영역에서 뭔가 개발하고 싶은 그런 분야가 생기면 그 영역에 맞는 그런 언어를 선택해서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우리 첫걸음이죠. 프로그래밍 배우는 첫걸음이니까 자, 1위에 등극해 있는 파이썬을 배워보겠습니다. 자, 파이썬은 쓰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파이썬은 C 언어 개발자가 C 언어보다 좀 쉬운 언어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만든 언어입니다. 그래서 쉽다고 하는 개념이 초보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렵죠. 그런데 C 언어 배우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문법이 간결하고 표현 구조가 인간의 사고 체계와 닮아 있어서 초급자도 비교적 쉽게 학습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외부에 풍부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웹 개발뿐 아니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파이썬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AI, 머신러닝 등의 표준 언어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완전 무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활발한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고 자료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배우기 쉽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그래밍 교양 과목으로 파이썬을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더더욱 초보자에게 적합합니다. 우리도 이제 파이썬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봅시다.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죠? 자, 뭐부터 해야 돼요? 파이썬 책부터 사야 돼요? 자, 책도 사고 강의도 보고. 자, 하지만 무엇보다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그쵸? 내 컴퓨터에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에서는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컴퓨터에 파이썬 프로그래밍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래밍 환경을 구축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 인터프린터와 에디터. 두 번째는 외부에서 제공하는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온라인으로 개발 환경이 제공됩니다. 여러분이 레포트를 작성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긴 문장을 작성해야 할 텐데, 자, 그러기 위해서, 레포트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하나요? 자, 윈도우즈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메모장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문장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메모장을 사용하진 않죠. MS 워드나 한글, HWP 프로그램을 사용할 겁니다. 왜 메모장 대신 이 녀석들을 사용하죠? 그쵸? 자, 뭔가 유용한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물을 잘 만들어낼 수 있어서 워드나 HWP를 사용합니다. 그것처럼 파이썬도 파이썬을 설치하면 자체적으로 표준 개발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파이썬으로 프로그래밍을 만든다. 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전문화된 개발 환경 툴을 이용한다면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첫 시간입니다. 첫 걸음을 떼니까 이런 환경에 의지해서는 안 되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방법 1, 파이썬이 제공하는 표준 개발 환경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내 컴퓨터에 파이썬 표준 개발 환경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이썬 공식 사이트에 찾아가서 운영체제에 맞는 파이썬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운로드 받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숫자는 여러분의 최신 버전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내려받은 설치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하면 설치 마법사가 실행됩니다. 자, 여기 Install Now 이 버튼을 누르기 전에 아래쪽에 있는 환경 설정 변수 패스에다가 파이썬을 추가해라 하는 이 옵션, 이 버튼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체크 안 하고 그냥 인스톨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따로 환경 설정 변수에 이 파이썬 추가하는 과정을 꼭 넣어줘야 합니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인스톨이 시작됩니다. 인스톨을 누르고 한참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자, 기다리다 보면 인스톨에 성공했다고 메시지가 뜰 겁니다. 해보세요. 자, 인스톨이 끝났습니다.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끝났으니까 이제 실행시켜 봐야겠죠. 자,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 메뉴에 쫓아가시면 자, 새로 설치한 파이썬 폴더가 뜹니다. 그런데 메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위치한 아이들 메뉴를 실행시키시면 됩니다. 자, 나는 파이썬을 실행해야겠어. 그러면 가장 첫 번째에 있는 이 아이들, 요 메뉴를 실행하세요. 자, 실행시키시면 다음과 같이 아이들 쉘 창이 따로 팝업이 될 겁니다. 자, 제목줄에 보시면 아이들, 쉘 이렇게 써 있고 여러분이 설치한 파이썬 버전이 써 있습니다. 자, 뭔가 안내 멘트 나오고 자, 꺽쇠 표시 3개가 깜빡이고 있습니다. 꺽쇠 표시 이 녀석을 프롬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을 겁니다. 이 커서는 지금 명령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기다리는 신호입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왔나요? 네, 설치도 잘 한 거고 이제 파이썬은 지금 여러분 명령어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깜빡이고 있을 때 뭐라고 입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 텍스트 코딩은 모르면 한마디도 입력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텍스트 코딩이 어렵게 느끼는 거는 바로 이 깜빡이고 있는 커서한테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블록 코딩은 어땠죠? 블록 코딩은 다양한 블록들이 있으니까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좀 만만하게 느껴지는데 텍스트 코딩은 이렇게 흰 바탕에 커서만 깜빡이고 있고 자, 뭐라고 타이핑을 해야 될지 난감한 이 상황이 텍스트 코딩을 어렵게 느끼는 경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음 장에서 나오는 이런 명령어들을 접할 때 꼭 반드시 따라 해보면서 명령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확장해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방금 본 쉘창, 이런 아이들 쉘창은 대화형 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사용자가 커서에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해당 명령어를 수행해서 바로 결과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대화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대화형 쉘 모드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명령을 내리면 모니터에 결과를 바로 보여줍니다. 자, 그럼 드디어 명령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프트 앞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죠. 자, 거기에 키보드로 타이핑을 합시다. 자, 교환에 있는 색깔 고려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자, 키보드로 print, 프린트, 소괄호 열고 이중 따옴표, hello, 파이썬, 이중 따옴표 닫고, 소괄호 닫고 자, 그 다음 엔터 이렇게 하면 명령어를 입력시키는 거죠. 자, 여기에 공백이 프린트 앞에 공백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공백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서 자, 이렇게 엔터 치면 자, 컴퓨터가 파란색 글씨처럼 헬로우 파이썬 하고 결과를 출력해 줍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입력하신 명령어는 프린트, 화면에 프린트 해줘, 괄호 안에 있는 것을 프린트 해줘 라는 명령어입니다. 그래 놓고 괄호 안에 뭘 썼냐면 이중 따옴표로 묶은 헬로우 파이썬이라는 글자, 문자열을 넣어준 겁니다. 자, 그럼 결국 헬로우 파이썬 문자열을 모니터에 출력해줘 이런 명령어를 입력한 거죠. 자, 그랬더니 곧바로 실행해서 파란 글씨로 여러분이 지정한 헬로우 파이썬을 모니터에 출력시켜 준 것입니다. 자, 그래 놓고 커서가 또 그 다음 명령어를 기다리고 있죠. 어때요? 너무 쉬운가요? 너무 간단해요? 자, 그럼 좀 재밌는 코드를 한번 작성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거북이 그래픽 모듈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니까 지금 당장은 한번 무조건 따라해 보기 식으로 보여주는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자, 먼저 import 한 칸 띄고 turtle 한 칸 띄고 as 한 칸 띄고 t 엔터. 자, 이거는 프린트 함수가 아니니까 화면에 뭐 나타나는 거 없죠? 자, 다음 줄에 연달아 명령을 내립니다. t.shape 가로 열고 이중 따옴표 turtle 가로 닫고 이렇게 엔터 치면 화면에 창이 하나 뜨고 창 가운데 거북이가 등장할 겁니다. 혹시라도 빨간 글씨로 오류가 나타나면 당황하지 말고 다시 타이핑을 하세요. 다시 타이핑을 해서 명령을 내리면 창 가운데 거북이가 등장할 겁니다. 이제 그 거북이한테 명령을 내려서 움직이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t.forward 자, 이거는 전진해라 라는 명령이고 t.left 이거는 왼쪽으로 회전해라 이런 뜻입니다. 괄호 안에 있는 값들은 얼만큼 전진해라,
몇 도 왼쪽으로 회전해라 등등의 명령어입니다. 자, 이것들을 종합해서 거북이를 움직이도록 코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거북이가 나타났고 저는 먼저 100만큼 전진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90도만큼 왼쪽으로 회전, 다시 100만큼 전진해라. 자, 이제는 색깔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컬러라고 하는 명령어로 빨간색으로 컬러를 바꾸고 다시금 전진, 그리고 왼쪽으로 90도만큼 회전. 자, 지금 제가 뭐 하는 것 같나요? 저는 사각형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거북이에게 사각형 그리기를 한번 시켜본 코드입니다. 여러분은 뭘 그리고 있나요? 자, 잘하고 있나요? 어쨌거나 명령을 내리면 그 즉시 거북이가 실행해서 움직입니다. 오류가 나더라도 걱정하지 말고 다시 타이핑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미션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북이로 다음과 같이 파란 삼각형을 한번 그려보세요. 파란색으로 바꾸는 컬러라는 명령이 있고, 삼각형은 자, 회전을 할 때 각도를 좀 신경 써줘야 합니다. 그렇죠? 자, 만약에 깨끗이 지우는 그런 명령어는 t.clean 이 마지막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 스스로 도전해서 파란 삼각형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북이 그리고 계신가요? 저는 오늘 강의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는 본 강의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가 파이썬을 소개하고 파이썬 개발 환경을 설치하고 파이썬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파이썬은 문법이 간단하고 배우기 쉬우며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웹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언어입니다. 파이썬 표준 개발 환경을 설치해 보았고, 표준 개발 환경 아이들 수혜를 실행해서 코드를 입력하고 명령어를 실행해 보았습니다. 할만하신가요? 네. 자, 지금 이 기분으로 다음 차시 강의도 적극적으로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